여러분, 오늘은 저와 ADHD 아시죠? 주의력 결핍의 과잉 행동장애 하는 아동과 청소년과 어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이제 그 ADHD는 주의력 결핍의 과잉 행동을 하고 상당히 충동적인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태어나는데 이게 이제 유전적인, 태어난다는 얘기보다 유전적인 아이들,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을 겪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나름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 ADHD 기질을 가지고 가고요. 아동기 때 이것을 잘 추스리셔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말 안 듣고 못된 아이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픈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증상이 머리 이 중추신경 내에 신경들이 시냅스와 시냅스라 그러죠. 이 신경과 신경,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뭘 먹지? 아, 배고파. 뭘 먹지? 카레를 먹을까? 아니면 밥을 짜장면을 먹을까? 라면을 끓여 먹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속 이 수초, 시냅스와 시냅스가 만나면서 전기를 일으켜요. 막 스파크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생각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렇게 실행을 해놔야 되는데 이 일이 하루 왼종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을 발에 발통이 달려서 바퀴가 달려가지고 왼종일 굴러다니는 아이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아이가 잠이 들었을 때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휴, 하루 종일 움직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래서 안쓰러운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쓰럽다고. 네, 그런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요. 주의력이 결핍이 되어서 다치기도 엄청 많이 다쳐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워낙에 주의 산만하고 과잉 행동이고 충동성을 벌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이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그런 입장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진단을 하려면은 5살에 무슨 ADHD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5살 남자아이들 특히나 그런 아이들이 발에 발통 달려서 돌아다닌다고 어머 얘 ADHD인가 봐 그렇게 진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단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다가 7살 정도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을 복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머나 무슨 약을 먹어? 또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얘를 왜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서 정신병도 아닌데 얘 애비도 그랬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요 몽둥이 하나만 있으면요 다 해결되는 그런 병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과밀학급에서 이제 과거에 제가 69년도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83명을 지도하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가 있었느냐면 항상 선생님 옆에는 이만한 몽둥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로다가 그냥 다 제압이 되는 거예요. 뭐 중학교 언니 오빠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병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ADHD, D의 D자는요 디스오더라는 장애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머리가 나쁜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떤 뇌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랬다라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ADHD 아동들 같은 경우는 결코 머리가 나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충동적이고 주의가 결핍이 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죠. 떨어지죠. 계속해서. 점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어려운 과정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럼 더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 못하는 아이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캐치해서 이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은 성장해서 미국의 보고예요. 미국의 보고인데 성장해서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고를 일으키는데 사실은 되게 외로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되게 밝고 나대고 막 밝은 것처럼 보이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거든요. 이 똑똑한 아이들이
상당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아이들이 잘 해주면 창의성이 상당히 높은 아이들이에요. 우린 지금 이제 세상에 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들이 10,000명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잘 이 아이들을 케어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어렸을 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의력이 결핍이 되다 보니까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이제 낙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그 유전적인 것은 사실은 30에서 40%가 되고요. 한 5명의 아이들, 한 6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4명이 남자아이들이고 2명이 여자아이들이에요. 요즘에는 여자아이들도 상당히 높아요, 비율이. 남자애들만 그 ADHD 증상이 있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장하면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교통사고 많이 당하지, 뭐 사고로다가 뭐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수영장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도요 깊이를 잘 가늠 안 해요. 또는 해수욕장 같은 데 깊은 물에 들어가가지고 가늠을 못 해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푹 뛰어들었는데 거기가 한 3, 4m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나 동해안 같은 데 물이 맑으니까 거기서 수영하다가 어른인데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다 이런 막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 충동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ADHD라는 진단이라든지 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매뉴얼 속에는 이를테면 잔디 깎는 기계, 미국에는 마당,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마당 같은 경우에 잔디 깎는 기계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계에 손가락이 잘려 나간다든지, 다리가 다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져. 그거나 아니면 연장 같은 거 갖고 놀다가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권총 같은 경우도 총기 사고도 많이 납니다. ADHD 아동들에게서. 그런다든지. 그리고 또 이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임신했을 때, 엄마가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서 이를테면은 뭐 섭생, 그러니까 먹는 것들을 제대로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먹으면 안 되는 물질들을 먹는다든지, 그게 뭐겠어요? 흡연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마약이라든지, 그런 약물 중독에 또 중독된다든지, 아니면은 엄마가 제대로 먹지 않아서 뭐 살을 뺀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안 먹어서 영양 부족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그러거나 아니면 감염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뇌 기능에 있어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머리를 다친다든지, 아니면 뱃속에서도 뇌 기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그 다음에 핵가족화가 되면서 아주 핵가족화, 양육에 이제 예전 같으면 할머니들 품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조부모님들께서 돌봐주시면서. 근데 지금은 상당히 바쁜 세상을 살고 있고 인터넷 문화가 늘어나면서부터 또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속에서 어쨌든 임신했을 때의 문제가 유전적인 요인이니까 그것을 이제 좀 중요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은데 성장을 해서는요, 사고를 내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너무 많이 내는 사람들, 그리고 핸드폰을, 제가 제 내담자 중에요, 핸드폰을 1년에 7대를 잊어버린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발주머니 신학기 때 제일 많이 잊어버려요. 신주머니에 신발이 들어있긴 한데 실내화가 한 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발주머니라도 가지고 오는 건 다행이에요. 그리고 알림장을 예전에는 썼을 때, 지금은 다 뭐 인터넷으로다가 어머님들께 다 알려주시잖아요. 어떤 방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오고 잊어버리고 오고, 그래서 맨날 혼나는 거, 아이들이. 근데 또 성마름이 있는 아버지 같은 경우, 나중에 크면 성인들이 되면요, ADHD 중에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성마름이라는 성격의 명칭이 있어요.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5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1에서 2, 3, 4, 5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화가 난 상황에서 1에서 그냥 바로 5까지 팍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들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성장해서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는 아이들, 그 선생님한테 맨날 벌을 받는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놀고 싶은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 상당히 어설프게 범죄를 만들어서 어설프게 저지르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충동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반성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그럴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 부분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내려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뭐 시간이 짧게 하려다 보니까 오늘은 ADHD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